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오늘 또 이제 투자의 맥 이제 방송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쉬는 날인데요. 날씨는 좀 흐려 있습니다. 먼저 기사들을 좀 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주담대 금리 올리는 법, 코픽스. 코픽스가 이제 그 주담대에 기본적으로 코픽스 금리가 다시 재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픽스는 이제 주담대 그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죠. 이 코픽스 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이렇게 돼서 대체로 주담대 금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대출금은 은행이 시장에 조달한 자금, 그렇죠? 이 자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준금리하고는 약간의 대출금리 간의 괴리가 생길 수가 있겠죠. 당연히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내 주담대 금리는 왜 오를까? 자, 은행이 이제 정책자금을 공급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은행에다가 그러면은 자금을 조달받은 은행은 시장에다가 이제 돈을 뿌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은 뭐 유동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 돈이 계속 그 유동성을 풀어서 돈의 양은 증가하는데 돈이 필요한 곳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태. 결국에는 그 시장에 돈이 마르는 상태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곳은 계속 있고 없는 곳은 돈을 못 구하기 때문에 결국 코피스 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달 비용의 증가는 이제 주담대 금리가 상승, 그래서 대출 이자가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는 은행을 통해서 은행은 이제 시장, 그다음 코픽스 상승, 주담대 금리 상승 이런 식으로 주담대 금리를 이런 상승을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소비자의 이제 대출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현재는 이제 금리를 뭐 거의 동결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뭐 상승 쪽으로 나중에 인플레나 뭐 여러 가지 부분 환율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인플레 발생으로 인해 주가가 아니라 금리를 만약에 상방으로 올려야 된다면 그때는 이제 제가 예상한 대로 내년에 주담대 금리가 한 12% 정도는 최소한 연말쯤에 그 정도만 막아도 우리 정부에서는 잘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주담대 금리가 한 8%까지 받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2%라는 그런 주담대 금리가 결국 높은 거는 아닙니다. 근데 시장의 유동성 부족, 조달 비용 증가, 결국 주담대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강조하지만 이 빚이라는 구렁텅이로 서서히 아주 조금씩 밀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빚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터질 수밖에 없는 결국 이렇게 하느니 은행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는 계속 강조하지만 이제 가진자한테 집중되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수의 0.01%한테 이제 부가 집중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때 하느니 이제 직접 개인들한테 돈을 뿌리는 이런 정책을 한 게 이제 쿠폰이죠, 쿠폰. 근데 이것도 역시 유동성 증가의 측면에선 물론 당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 하느니 은행을 통해서 계속 그 RP 매입을 해줘서 하고 있죠. RP. 그래서 RP를 매입함으로써 그거에 이제 그 RP를 뭐 몇 조를 뿌린다고 그래서 그게 몇 조만 그 시중에 유통되는 게 아니라 곱하기 뭐 몇십 배의 승수로 그 돈이 불어나서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RP를 통해서 계속 연장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동성 공급을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딴 기사 또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빚이 있으신 분은 이제 앞으로 한 몇 년,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동안은 이 빚에 의해서 잘하면 가산을 탕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금리 부분이 굉장히 심하게 쪼여올 것입니다. 빚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장이 센 이유는 이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닥 살리기 나선 금융당국
시장 독립성 높이고 세제 혜택 높인다. 결국에는 이 정책적인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지금. 이 주식시장을 살리겠다. 그러한 이제 거의 주식시장에 매진하고 있는 정권이 별로 없었죠. 자, 그래서 이런 기사들과 또 함께 정부가 이제 이러한 코스닥 활성화 연기금을 쓰고 있다. 연기금, 그죠? 연기금을 쓰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계속 이제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연기금이 받쳐준다는 것은 엄청난 심리죠. 그러한 뭔가 여유, 뭔가 안정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적어도 앞으로 6개월 동안에는 뭐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코스닥은 아닌데 아직 코스피는 급등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급등주. 아직도 급등주라는 건 장대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막 상한가를 막 치고 몇 번 치고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또 딴 거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올해도 그렇지만 이 엔화에 대한 이 뭐야 그 엔캐리드 트레이딩 뭐 그런 것들부터 이제 계속 내년에도 이제 엔화가 금리를 계속 인상해서 엔화의 금리 값을, 돈값을 올리는 거죠, 결국.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1,500원 정도가 마진 우선이라 그랬는데, 현재는 1,6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60원, 165, 60엔. 자, 그래서 이 150엔에서 이제 160엔까지는 뭐 아무래도 여러 나라들이 뭐 엔캐리든 뭐든 지킬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거를 지금 뚫을까 말까 하죠. 그렇죠? 어쨌든 일본이 금리를 뭐 계속 인상을 할 계획이고 서서히 160엔, 160엔을 이제 환율이 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달러 대 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일본의 엔화, 저금리 엔화로 풀렸던 게 한번 세계에서 한번 유동성 흡수하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본의 그러한 사태가 엔캐리 트레이드가 한 번은 크게 조정을 줄 확률은 항상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반대로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코인 투자하는 바이오 기업 상패, 뭐 코스닥 좀비 기업 10% 날린다 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주식시장을 활성화는 시키지만 반대로 이제 이 뭐야 상패나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금융적인 제재, 한마디로 부실 기업에 대한 정리를 해나가겠다. 이러한 또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야, 이 그 시총도 꾸준히 올리죠. 결국에는 몇 년 후에 시총이 500억 이상이 안 되면 거의 퇴출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1년의 매출도 지금 30억 미만인데 그것도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뭔가 제도와 이런 거 정비하면서 활성화를 시키는 대신에 부실 기업들은 과감히 쳐나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그러한 이제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이 국산 NPU, 자, 그 다음에 지금 삼성이 국산 GPU를 개발했죠, GPU. GPU를 개발해서 세계 네 번째 GPU 개발 국가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 삼성의 GPU가 좀 가격도 싸고 경쟁력이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GPU 독점 이거에 맞서는 이제 삼성도 무기가 생겼고요. 이제 삼성이 거기다가 이제 이 NPU 쪽으로 삼성이나 뭐 우리나라 K 엔비디아는 이 NPU로 가기로 했죠.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삼성이 이 GPU 개발을 했다고 먼저 발표하면서 아직까지 NPU 이렇게 생산하고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급등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NPU 기반의 우리나라는 이제 또 AI 가속기도 많이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국방 치안 AX의 국산 NPU를 사용하게 된다. 그렇죠? 공공기관이 첫 큰손이 된다.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KN비대에 우리나라는 이제 NPU 신경망 처리 장치로 나가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마 NPU도 아마 상반기에 아마 엄청난 붐이 일 겁니다. 그런 뜻으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하고 그 다음에 또
네, 코아시아죠. 예, 코아시아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다 이러한 GPU나 이런데 그리고 또 이런 어쨌든 NPU든 GPU든 이런 거 개발할 때 필요한 회사들이 코아시아나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죠. 좀 이따가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럼프가 며칠 전에 이제 한화와 미 핵잠수함을 만들겠다. 필리 조선소죠, 미국에. 지금 현재 이 해군 MRO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미국 자체의 법이 1910 몇 년도 뭐 이때 만들어진 두 가지 법에 의해서 미국의 그러한 함정은 자국에서 그러니까 군사 관련된 뭔가 이익에 관련된 그런 특수한 선박들은 자국에서 제작돼야 되고 또 자국 운영하는 그런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가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군 MRO, 해군 뭐 유지보수 설계 그런 걸 하려면 이 두 가지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법을 지금 개정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하나가 이제 인수한 이 필립 조선소에서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필립 조선소에서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 법을 개정을 해야지만 됩니다. 개정을. 그래서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돼 있고 지금 트럼프 혼자서 어떻게 보면 막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황금함대라고 합니다. 황금함대. 그죠? 첨단 무기를 갖춘 대규모 전함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제대로 되려면 필립 조선소,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서만 하기는 좀 힘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마스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 프로젝트인데 이게 조금 이제 더 확대되고 우리나라 이제 조선소까지 이제 더 경쟁적으로 이제 해군 MRO 사업을 하려면 법을 고쳐야 돼요. 법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러한 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 관련돼서 이제 그 조선 회사들이 좀 급등을 했었죠. 딴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산자산주, STO 스테이블 코인 사업 실체로 승부를 가린다 해서 이제 가산자산 얘기가 좀씩 기사가 올라와요. 그 가산자산 제도와 속도, 관련주 옥석 가리기, 핀테크 협업, 부담 완화, 자체 기술 인가 여부가 변수. 그래서 이제는 좀 옥석을 가리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토큰 사업 실물 연계 사업, 그죠? 명확한 기초 자산을 확보한 기업이 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항공 엔진 같은 거, 갤럭시와 머니터리, 그죠? 그다음에 실물 금기반 거래, IT생 글로벌, 그죠?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이 있어야 된다. 그죠? 스테이블 코인 기술력 증명. 이것도 역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기술력 인정. 그죠? USDC 발행사 서클, 헥토 이노베이션, 그죠? 솔라나 재단 쿠폰 등을 주요 글로벌 기업과 협력, 그죠? 이게 헥토 이노베이션, 그죠? 서클과 함께 굉장히 큰 USDC 발행사죠, 서클. 새로운 투자 기술, 사업성과 기술력, 진짜 사업을 봐야 할 때 전문가들은 단순 기업이 아닌 명백한 사업 모델과 기술 경쟁력 기업을 선별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산자산도 옥석을 가린다 이겁니다. 옥석을. 그죠? 예, 여기에는 이제 같이 스테이블 코인도 물려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해외에 이러한 기술이 좋죠.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행하고 이런 데와 업무 협약을 하는 이런 헥토 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이 먼저 뜨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이제 이것 때문에 뭐 계속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토큰 시장이 원래 얘네들 국회의원이 말한 대로라면 12월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 통과가 될지 아니면 넘어갈지 넘어갈 확률이 좀 높아진 건 사실이죠. 예, 그렇죠? 뭐 필리버스터인가 뭐 그거에서 뭐 반대를 하고 있죠. 야당이. 그래서 지금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몇몇 분들은 뭐 이거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뭐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그렇고 그 종목이 조금 그런 뭐야 테마나 이런 그런 업종이 다른 분야에 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에 막 몰빵해 갖고 그것만 막 바라보고 그것만 뭐 저한테 얘기를 해도 제가 갖고 있는 답안지는 없고 저는 전체적인 그러한 시장을 봐서 그나마
좀 될 수 있는 여러 몇 군데를 이렇게 찍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토큰 증권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뭐 공부도 해오고 계속 그랬는데 현재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되는 한 계속 답보 상태예요. 그리고 주가를 봐도 역시 계속 저도 보지만 안 좋습니다. 이번 달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 좀 장대 양봉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1월 달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번 달에 장대 양봉이 안 나고 이렇게 흐지부지 끝난다면 1월도 큰 희망은 없다. 그렇습니다. 모든 주식은 이렇게 급등을 하기 전에 벌크업 이렇게 빠지다가 이제 벌크업 과정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벌크업이 좀 되다가 눌렸다가 뭐 다시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지금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금씩 시야를 넓혀서 다른 종목도 좀 이렇게 뭐 해서 용돈벌이라도 하십시오. 지금 수익이 엄청나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그냥 하나만, 물론 이것도 나중에 많이 가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행을 안 하니까 약간은 좀 다른 종목도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셔야 돼. 저를 갖고 이 종목 막 얘기해 달라고 그래봤자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죠? 이거 국회의원이 안 해주는데 내가 뭐 더 공부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나오겠습니까? 제발 좀 이렇게 냉정을 찾으시고 투자를 할 때는 조금은 이렇게 냉정해야 됩니다. 예. 자, 이게 토건 증권 시장 개막 결국 해넘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벌써 2년이 넘었는데, 그죠? 이건 국회의원들의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죠? 일도 안 하고. 무한표의 유통인가도 안겠어. 근데 유통인가도 장내는 이제 뭐 한국거래소 하기로 했고 장외에는 이제 한국거래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 세 군데가 나왔는데 거기서 장외까지 해줘야죠. 장외 두 군데가 올해 안에 저기 통과되기로 했는데 그것도 내년으로 미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한국거래소밖에 만약에 통과가 돼도 거기에서밖에 처음에 거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외거래소는 지금 뭐 아직 인가도 안 났어요. 올해까지 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제도를 얘네들이 일을 안 하면서 제도를 미룹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커지는 거예요. 미루니까. 예? 참 답답하죠. 이게 바로 이런 거는 나는 만약에 정말 자기가 뭐 그 이 종목들 토큰 증권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국회에 가서 따지셔야 돼요. 그죠?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저를 따지지 마시라고. 저는 없어요, 아는 것도. 예. 토큰 찍어 보면 필리버스터, 그죠? 필리버스터 이거 지네끼리 정치 당쟁하느라고. 국회에서 표류, 본회의 통과되기, 그죠? 통과되기예요. 이러다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이게 샀던 사람들이 다 탈출한다고 이제 지루해갖고, 그죠?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이제 뭐 막 상한가 치고 이런다고. 이게 되게 골 때려요. 종합투자 유통 플랫폼인가도 내년 1분기로 미뤄질 듯,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조금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좀 여유롭게 뭔가 한 곳에 꽂히면 안 돼. 투자는 그렇게 꽂히시면 안 돼요. 나중에라도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막말로 특권증권이 어쨌든 한다고 쳐도 뭐 어떤 사업을 뭐 국가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 개쪽 차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기가 샀다가 뭐 10% 20% 물려 있다가 아 이거 별로니까 실효성이 없어 하고 정부에서 미루다 안 했어. 만약에 뭐 개발 같은 경우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 그런데 땅 투자하고 이랬다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그렇게 편협적으로 자기가 뭐 그걸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뭐 이렇게 몰입하면 안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투자는 100% 실패합니다. 예. 그래서 STO도 제 생각에도 이틀 동안 통과되면 좋겠는데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동일 스틸럭스하고 파인베스트, 그다음에 한라 IMS 이 세 종목을 조금 이제 집중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걔대로 종목을 분석을 하면 기사도 엄청 많이 보고 뭐 이러한 찌라시도 만듭니다, 제가. 예, 이거는 이제 유료 회원님들에서 강의했던 건데 그냥 이제 뭐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자, 미국 마스가 프로젝트 아까 얘기했죠. 예, 뭐 미국을 뭐 위대하게 어쩌고 해서 해군 MRO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 마스카 사업을 대비해서 이 화행그룹이 있어요. 화행그룹. 이 동일철강의 모기업입니다. 자, 근데 이게 동일철강은 이제 스틸럭스로 이름을 바꾼 거죠.
조선해양기자재 회사 기업인 이제 화인베스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인그룹이 있는데요. 자, 동일철강 밑에 화인베스트, 대선조선 뭐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생산 라인이 이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열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선해양기정 및 함정, MRO, 유지보수 분야의 업종 전환을 추진. 왜 그랬냐면 이제 미국의 이러한 부분, 해군 MRO 사업을 한다는 걸 알고 이제 업종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행그룹 지배 구조는 이 짱회장이 있어요. 짱회장. 짱회장 밑에 화인 인터내셔널 비상장이죠. 이 밑에 동일 스티럭스가 있습니다. 자, 동일 스틸럭스는 대선조선이라는 워크아웃 회사가 그 안에 밑에 있어요. 화인베스트는 이제 인포인이라는 로봇 회사가 있습니다. 로봇. 네. 자, 그리고 동일 스틸럭스도 이 뭐야 C 어쩌고 해갖고 그 로봇 회사가 있어요. 로봇. 그 바다를 이렇게 탐험하는 그런 이제 로봇 만드는 그런 회사가 동일 스틸럭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인 그룹 있죠? 파인 그룹. 이 파인 그룹이 이 짱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짱 회장이 이제 많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미리 해군 MRO 사업을 위해서 회사들도 이렇게 착착 만들고 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집중했던 게 뭐냐?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자, 로봇 회사입니다. 로봇. 숨어진 로봇 회사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죠? 그래서 이 파인 인터내셔널 밑으로 동일 스트럭스도 로봇 회사가 있고요. 파인베스트는 이제 로봇 쪽도 물론 지금 이 조선 기자재로 뭐 밤낮 돌리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 그렇게 뭐 이교대로 풀로 돌려도 적자예요, 적자. 물론 큰 적자폭은 줄였지만 그 정도로 수익 구조는 안 좋은 거예요, 파인베스트. 그렇지만 이제 신사업으로 로봇 쪽에 엄청난 지금 시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좀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기사들 좀 많이 볼 거예요. 제가 이랜드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사를 최소한 한 100개는 봤어요, 100개. 그 정도는 봐야지 이 회사의 장단점이나 구조가 보여요. 오늘도 한 10개 정도 볼 겁니다. 자, 파인베스트리 있어요. 파인베스트. 혈강제조, HD 현대그룹이나 뭐 하나오션 등 대형 조종사.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인 인포인이 있습니다. 이 로봇 회사가 괜찮아요. 인포인이 있어요. 파인베스트. 자, 스마트 팩토리 사업, 최근 청소기 로봇 사업 진출. 그 다음에 이 뭐야 파인베스트는 형광제조인데 배에 꼭 필요한 이 인버티드 앵글 뼈대 만드는 회사. 국내 90% 독점 납품. 2분기 흑자 전환했지만 아직까지 3분기까지 더했을 때 아직도 적자예요. 물론 큰 적자는 아니지만 공장이 최근 주야로 풀가동을 합니다. 근데도 적자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세계 상승 건조율은 뭐 중국이 54, 뭐 한국이 28, 일본이 1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선업은 현재 미국 인건비로는 만들기 힘든 구조죠. 자, 그다음 동일 슬럭스가 있습니다. 2025년 3월 24일 뭐 관리 종목 풀렸죠. 얘는 본강산업이에요. 본강. 거의 다 철강 회사예요. 파인베스트라고 동일 슬럭. 그래서 마봉 강류, 로봇 기어류, 초정밀 기계 부품, 감속기 제작 분야 진출 검토. 자, 로봇으로 얘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조선을 45% 최대 적이죠. 워크아웃 기업입니다. 워크아웃 기업이에요. 국내 최대의 환봉 철강 유통. 최대 주주는 파인베스틸랄, 그죠? 파인 인터내셔널. 아까 얘기했죠? 파인 인터내셔널이 장회장이 대장, 그죠? 파인 인터내셔널, 그 밑에 동일스럭스, 파인베스틸. 요 두 개는 상장회사예요. 그죠? 뭐 대선조선이나 뭐 인포인 이런 로봇 회사는 비상장입니다. 자, 대선조선 요게 이제 거물급이죠. 자, 대선조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선조선이 보시면은 이제 동일 스틸럭스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지금 워크아웃이요, 워크아웃. 그래서 이제 계속 요 이익 부분, 여기 이제 영업이익이 축소되고 있어요, 마이너스가. 그 다음에 1분기 적흑자 전환했어요, 2025년. 그 다음에 뭐 계속 이렇게 가입하고 워크아웃 3년 조선기자재 함정 MR을 추진 중인데, 자, 요렇게 됐어요. 근데 왜 얘네가 갑자기 이런 조선 MR, 그러니까 해군 MRO 사업과 로봇 사업으로 가는 거는 얘네들도 뭔가 좀 기업다운 기업을 하면서 이제 규모를 갖추고 이제 한마디로 주식시장에 타는 거죠. 이 짱 회장이 이런 걸 다 알아채고 지금 주가를 엄청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회사가 주가에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나중에 엄청 오를 거다. 자, 그러면서 이런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이제 부산의 향토 기업들 R&B로 해갖고 뭐 한라 INS, 나라오토시스, 나라오티시스도 괜찮아요. 나라오티시스는 이제 비상장이에요. 얘도 그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쪽으로 로봇 쪽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한라 INS, 얘가 이제 조선이죠, 조선. 그죠? 예, 얘는 이제 한라 레벨이었습니다. 선박용 계측기를 생산하던 한라 INS, 그죠? 그래갖고 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선박 평형 뭐 수처리 기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요. 그 돈을 잘 벌어요. 실적이 올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차서택 선박 연료전지들 만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가 지금 한라 IMS를 제가 갖고 온 이유가 또 기다려보죠. 먼저 한라 IMS를 좀 봤던 이유는 이 대선조선이 갖고 있는 영도 조선소가 있어요, 부산에. 이거 메가 우선 협상자로 한라 IMS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천만 원 정도, 평당 1천만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평당. 그죠? 1천만 원. 그죠? 그래서 대략 이게 909억. 그러니까 뭐한 1천억 정도를 예상하는 거예요, 대략. 1천억. 자, 그런데 이제 대선조선의 빚이 한 거의 3천억 정도 돼요. 3천억 좀 안 되나? 뭐 3천억인데 이걸로다가 뭐 빚을 다 까고 그러지 못할 겁니다. 이 매각을 해도. 근데 어쨌든 재무적으로는 확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은 지금 동일 스틸럭스가 그 대선조선보다는 엄청 작은 회사죠. 시총이 뭐 한 500억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회사인데 결국 이제 새우가 고래를 먹은 상태인데 이 고래가 한마디로 다 죽어가고 있죠. 그죠? 워크아웃 중이잖아요. 어쨌든 이 천억이라는 유동성이 생기면은 동일 스틸럭스 역시도 엄청난 유동성이 생기는 거죠. 동일 스틸럭스가 아니라 대선조선이요. 그래서 대선조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거를 팔게 되면 이 돈으로다 뭐 빚도 갚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결국에는 이 대선조선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1,600억 적자와 그 다음에도 계속 적자리가 났습니다. 근데 조선소 매각을 완료하고 이 다대포 조선소 중심으로 대형 조선사 블록 선실 제작에 집중 계획. 그러니까 이제 대선조선도 이게 되면 좀 유동성도 생기고 뭐 빚도 좀 급한 대로 뭐도 갚고 뭐 그러겠죠. 영조조선소를 매각하면. 예, 그렇게 되면은 다대포 조선소가 있습니다. 이 대선조선에. 이쪽으로 대형 조선사 블랙 선실 제작에 집중할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 한라 IMS하고 이 대선조선의 이 매각 금액이나 이런 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만간 이게 10월인가 언제 협상이 이제 대상이 됐는데 조만간 이거에 대한 이제 윤곽 뭐 평당 뭐 천만 원이 될지 그 가격도 중요하죠. 가격도 뭐 되는 거에 따라서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뭐 물론 그 이상이 된다는 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국 대선조선이 어쨌든 1,000억이라는 그런 수혜를 받고 이제 이런 다대포 대조선사 중심으로 새롭게 이제 조선블록이나 뭐 선실 제작 앞으로 떨어지는 거 대형 조선사에서 그런 걸 일부를 이제 제작해서 납품하겠다는 거죠. 현재는 지금 이 대선조선이 일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면 뭐 그러한 이제 금융이나 이러한 뭐 그런 걸 위해서 받으려면 조건이 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워크아웃이라서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선조선이 살아나면서 얘 가치가 굉장히 지금 완전히 똥값이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동일스트럭스가 앞으로 뭔가 대선조선이 좋아지면서 그 수혜를 동일스틸럭스 상장사인 동일스틸럭스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일스틸럭스가 막 계속 거래량이 느는 겁니다. 그저 상한가도 갈 것 같아요. 조만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대선조선 이 재무가 어쨌든 간에 좀 좋아졌어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계속 이렇게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그죠? 영업이익률 이런 게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노에서 한라 IMS는 또 뭐냐면 MRO로 전화를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죠. 그 항만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영도조선소를 이용해서 여기 신조 대비 MRO 거점으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인접 뭐 HA중공업과 같이 뭐 수리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라 IMS 역시도 이게 굉장히 주가에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이 영도 조선소를 이용해서 이 MRO 운영 역량을 더 확장시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자, 그래서 지금 한라 IMS도 잘 나가는 회사인데 영도조선소가 생기면서 앞으로 이러한 해군 MRO 그런 수주를 더 받을 수 있고 또 동일스트럭스는 작은 회사가 고래를 먹었는데 고래가 병들어 있다가 병이 좀 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수혈을 받으면서 동일스트럭스가 그 영향으로 컨덤 점프를 조만간 할 것 같다. 영도조선소가 매각 금액이나 그런 일정이 정확히 나온다면 지금 이제 비밀리에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협상 중이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월 달이나 뭐 빠르면 연말 아니면 늦으면 1월쯤에 1월이나 뭐 2월 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동일스럭스가 뭐 상한가 세네 번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엄청 긍정적이죠. 워크아웃 돼서 다 망하던 데가 이러한 뭐 마스카 사업에 의해서 엄청난 그 뭐 어떻게 보면 땅이 안 팔릴 수도 있는데 땅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 마스카 사업이나 함정 MR 사업이 없었다면 굳이 이 영도 망해가는 그 대선조선의 영도조선소를 살 필요가 없죠. 그냥 거기 때려붙이고 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뭐 아파트가 지금 잘 팔리나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하고 싶어하는 한라 IMS 좀 잘 나가는 코스닥 회사가 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비싸게 사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덕에 대선조선이 좋아지고 대선조선이 좋아지니까 걔의 모회사인 동일스틸럭스가 상장사잖아요. 얘가 갑자기 새우가 등이 딱 터지면서 뭐랄까 약간 뭐 중형 물고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엄청 또 벌크업이 된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영도조선소 채점 가격이나 영도조선소 매각 합정성에 뭐 서명을 한 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게 확실해지면 동일스트럭스가 상한가를 점상을 갈 확률이 높다. 높다. 그렇죠. 최소한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대선조선이 수혜를 받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자산이나 이런 게 뭐 솔직히 말해서 워크아웃 같은 데는 현금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재무가 개선되려면 빚도 갚고 좀 일부 뭐 물건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자, 이 대선조선이 이 요번에 이런 현금 자신의 그런 뭐야 부동산을 유동화 시킴으로써 수요를 받음으로써 한마디로 확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럼 주가는 뛰게 돼 있죠. 그 수혜를 동일스트러스가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또 한번 보여주면 한라 IMS 주가 상승, 영도조선소 인수 확정 향후 전망은 자, 한라 IMS가 이제 계측이나 뭐 이런 거 해서 돈도 잘 버는데 새로운 투자를 했는데 그게 해군 MRO. 그죠? 그렇습니다. 얘도 잘 봐야 돼. 얘도 인수하면 얘도 효과가 있겠죠. 그죠? 왜? 이걸 하니까 얘는 정밀 계측, 뭐 가스, 뭐 안전, 통합 제어, 시스템 환경 근데 전 세계 해운 및 조선의 필수적인 시스템 공급인데 한마디로 핵심 기술에서 이제 스마트 선박을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스마트 선박, 친환경 기술. 근데 이제 이렇게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은데 이런 해상 풍력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해군 MRO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네. 회사가 좋아요. 한라 IMS 3분기, 2000년 3분기 매출이 뭐 9,300억, 9조 3천억이네. 9조 3천억. 영업이익이 1,607억. 당기순이익이 2천억이나 돼. 엄청 돈 잘 버네. 그죠? 수주가 증가됩니다. 선박수리. 그죠? 영도조선소 인수 인해서 얘가 영업이익이랑 현재도 좋은데 엄청나지겠죠. 한라 IMS도 사야 되겠네. 그죠? 그렇죠? 그럼 얘가 앞으로 하는 게 이런 선박 수리에 대한 기자재하고 수리에 대한 거, 영수, 조수, 인수, 그 다음에 친환경 연료 시스템, 해상 풍력 산업, 100억 규모의 뭐 수주를 계약을 했답니다. 그죠? 선박 분야에서. 조선 기자재림의 선박 수리 분야에서. 그죠? 자, 이렇게 계속 여러 개를 읽다 보면 감이 와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동일 스틸럭스가 이렇게 됐고, 또 보시면 이제 동일 스틸럭스와 같은 화인베스트는 이 로봇으로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 사업 국책과제 선정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포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포인이 잘 나가야지. 인포인이 다민 로봇과 공동 참여, 로봇 생태계 강화, 그죠? 화인베스트가 인포인, 다민 로봇 국책 사업 디지털 트윈 있죠?
현실 세계 인프라 환경을 가상 세계에 구현한 기술이죠. 대규모 융합 로봇 시스템. 그래서 이 뭐야 공동 업무 시설 및 이 로봇 산업 진흥에서 편의 시설 위한 디지털 트윈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 개발 여기에 참여를 했답니다. 파인 베스트라고 자회사인 인포인하고 그죠? 둘이. 그 이제 로봇 쪽으로 잘 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산업, 병원 뭐 이런데 공동 시스템 통합 그죠? 그 다음에 이 IS 통합 시스템 주관 예? 이런 때로 인포인이 기술력이 좋은 거죠. 그죠? 그 로봇 회사로서 이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국제과제에서 관건은 첨단 스마트 빌딩 구축의 첫 도약을 위한 다기능 로봇 융합 시스템 서비스 개발을 적용하기 위한 작동 여부 그죠? 1단계 실증하는 뭐 소형 물류 로봇 과제, 엘리베이터 로봇 연기 시스템 개발 거의 뭐 건물이나 공장이 들어가는 그 하나를 시스템으로 해서 뭐랄까 전체적인 그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는 뭐 그런 거네요 로봇으로 로봇 연계 시스템 개발 예정이며 디지털 트윈을 통한 로봇 원격 모니터링과 제어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도 진행. 2단계는 뭐 안내 및 방역 로봇, 경비 및 화재 감시, 거의 생활로 들어가는 그 건물 전체에 뭔가 시스템적인 그런 관리 차원 그런 거를 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로봇이네. 이거 괜찮네. 그죠? 괜찮죠? 예, 로봇 건물 전체가 뭐 로봇에 의해서 뭐다 시스템이 관리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인베스틸 대표는 이번 국제과제 지난달 11일 개최된 로봇 생태계 조성 협의체 로봇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 컨퍼런스 이후 로봇 생태계의 조성에 참여한 기업 간의 시너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시장, 국내 유일한 다수의 로봇 기업들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기술을 융합. 얘네가 이 건물을 하나 지면 얘네가 뭐 여기에 뭐 청소 로봇 들어가고 뭐 경비 로봇 들어가고 뭐 하여튼 뭐 다 공장 뭐 물건 날르는 로봇부터 얘네가 이거 통합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뭐 어디 회사가 여기 뭐 로봇 뭐 안내견을 맡아라, 뭐 여기 회사가 경비를 맡아라, 뭐 청소를 맡아라,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로봇 어플리케이션 및 솔루션을 개발해 맨디 로봇 서비스 공개 최초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파인베스트리 이제 로봇 회사로 엄청날 것 같습니다. 선박용, 산업용 서비스용 로봇 분야에서 각 분야의 유망 전도한 기업들과 협업을 한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죠?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자체가 뭐 감속기 기술 이런 것보다는 그러한 시스템을 OS 이런 걸로 해서 묶는다는 겁니다. 예, 전체적인 거를. 그걸 이제 국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사를 보면 계속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파인베스트에 대한 또 설명이 나죠. 2007년 설립된 조선용 형광, 근데 이제 인버티드 형광 90% 납품하고 있고, 뭐 다양한 트랙슈와 뭐 시트 타일. 근데 이 디지털 트윈, 자회사 인포인과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와 로봇 시스템을 개발 결합한 스마트 팩토리 사업, 그죠? 스카이라인으로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한 로봇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시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죠? 또 스카이라인 로보틱스에 또 투자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화이베스트는 로봇으로 이제 완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가 숨겨진 로봇 주제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 인포인, 자, 파인베스트의 자회사인 인포인과 트윈닉 로봇 기반 로봇 융합 협력 뮤 체결, 그죠?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인포인과 국내 대표 자율이동 로봇 기술을 보유한 로봇 전문 기업, 투애니스 AI 기업, 로봇 플랫폼 개발을 위한 전략적 기술력 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랑 지금 막 계속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보면 이렇게 보면 현재 서비스 로봇은 제조사별 개별적인 시스템인데 동선 제어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제조사의 로봇이 동시에 투입될 경우 충돌이나 작업 중복, 동선 간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별 회사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엄청 많죠. 뭐 모델솔 뭐 여러 회사, 또 LG, 삼성 뭐 해서 다 이거를 통합하는 솔루션,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장의 문제를 양산은 고유도 자율주행 비행과 다로봇 제어, 이 다로봇의 제어 통합관제 역량, 그죠? 복잡한 공장에도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고도화 현장 맞춤형 서비스.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지만 이렇게 뭐 여러 회사들이 부분 부분에서 막 들어올 수 있지만 뭐 건물이나 이런 건 통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얘네가 한마디로 로봇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로봇 뭐 여기저기서 들어온 로봇을 그런 통합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포인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독일의 노이라 로보틱스와 AI 휴머노이 사업 도입, 그죠? 얘도 AI예요. AI 인포인의 3D 디지털 트윈과 결합한 상품화 기대 AI 기반 트윈 기업 인포인이 독일 로이라 로보틱스와 LOE 의향서 국내 로보틱스 솔루션 선도 그죠? 계속 나오죠. 얘네 엄청 가겠네. 그죠? 노이라 로보틱스는 미국 보스턴 다이너믹스 피규어 AI 등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로봇 기업이에요. 엄청나네. 노이라 로보틱스 독일에.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작업을 했을 때 주인의 명령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 능력, 경쟁사 대비 우월한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다. 아, 노이라 로보틱스. 근데 인포인이 노이라 로보틱스와 LOE 책임에 따라 국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해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렇습니다. 물류 이동 로봇 또는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랑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그죠? 노이라 로보틱스랑 AI 및 유지보수와 함께 인포인의 로보틱스 솔루션, 로봇 트윈 TM을 결합한 상품을 올해 출시한다. 인포인의 모에서는 파인베스트는 작년 4월 이스라엘의 초고층 빌딩 청소 로봇인 오지모가 있어요. 오지모. 얘하고 또 스카이라인 로보틱스 지분을 칩으로 함께 확보해 국내 독점 판권을 제시하였다. 인포인이 이 초고층 빌딩, 자, 디지털 투윈 솔루션을 재통합 적용한 통합 관제 솔루션 구축, 화인그룹 내 조선 철강 결합 품질 검사 로봇 해양 클리닝 로봇 화재 감시 시스템 뭐 엄청나게 나가네요. 통합 시스템. 자, 이 여기서 얘가 이제 여기 보시면 어, 이스라엘의 회사랑도 이걸 했죠. 이 고층 로봇을 청소하는 로봇이죠. 왜 필요하냐면 이 고층 건물 같은 데가 이 외벽을 청소하는 게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인간이 하다 떨어질 수도 있죠. 여기 막 유리 많잖아요. 이런 데 유리. 이런 거 막 청소할 때 이러한 그 뭐야 노이라 로봇이 이 오즈모 있죠 오즈모가 이스라엘 오즈모가 이 초고층 빌딩 청소 로봇이죠. 예, 이런데 현실적으로 돈이 되겠죠. 예. 로봇이 떨어지면 뭐 밑에 사람만 없으면 로봇만 망가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현실적인 실생화적인 그러한 로봇으로 가는 길은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얘가 이런 게 이제 좀 있으면 막 나올 거예요. 그죠? 나올 겁니다. 좀 있으면. 그래서 이제 또 정리된 거 보면 이제 동이스트럭스, 마가 본격 합력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뭐야 시랩, 이 동이스트럭스는 이 시랩이라는 저 해양 전문 로봇이 있어요. 이게 지분 30% 투자인데 시랩은 함정 정비 및 MRO, 무인 수정장, 수정 정찰 임무, 지능형 수중 드로설 독점 개발. 그러니까 이제 물이 이렇게 물 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배 바닥이 이런 데 들어가서 빵꾸도 뭐 메꾸고 뭐 청소도 하고 뭐 따개비 같은 거 있죠, 따개비. 그런 거 떼어내고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래갖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장이 자 사장 이 사장의 생각을 봅시다. 짱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짱 회장, 그죠? 짱 회장이 최고죠. 그 밑에 화인 인터내셔널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동이스럭스의 자회사 이제 대선조선, 동이스럭스 밑에 화인베스트리 또 로봇 회사 인포인, 그죠? 자, 장 회장이 이제 이거를 2024년 3월에 친환경 로봇, 그래서 막 수소 이런 걸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트렌드에 발맞춰 단계별 전환을 이룰 것,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장 회장이 로봇이 뜨겠다 해갖고 이제 해군 MRO와 로봇, 수소도 앞으로 미래 먹거리죠. 이 사람이 좀 미래를 볼 줄 아네. 로봇 산업과 정보 아이 접촉, 지속 성장 가능한 체계, 기존 사업도 하겠고, 기존 사업은 뭐 현공 창출이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하고 로봇, 그죠? 수소, 에너지, 또 IT, 신규 에너지 플랜트, 뭐 이렇게 사업을 엄청 있는데, 뭐냐면 로봇 분야가 유망 사업으로 분류돼. 자, 2024년부터 로봇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해군 MRO도 그렇고. 그래서
미래 산업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로봇을 모든 기업의 생존을 걸고 집중하는 투자. 로봇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저도 뭐 1900 뭐 18년 다 알게 된 건데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자, 전 세계 에너지 전환, 인구 감소에 따른 노령하고 로봇 산업은 모든 기업이 생존을 걸어야 하는 집중. 환희는 미를 분야 넥서스 가드와 인포인도 있고 또 넥서스 가드도 있네. 지난해 본격적으로 그죠? C랩이라고도 있고 그죠? 턴어라운드 그죠? 로봇 회사를 많이 인수했어요. 자회사 밑에 그죠? 나중에 상장도 시킬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로봇 산업의 전후방 연계된 사업에 집중. 그렇죠? 에너지 및 기존 사업에 더 힘을 쏟는다. 에너지는 이제 후아엔 수소 쪽이죠. 수소가 앞으로 대세 밑거리 나중에 미래 먹거리가 되는 건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죠. 로봇을 접목 생산성 고이름 고강도 직업 수소한 암모니아 그죠? 수소 암모니아 그래서 수소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넥서스 가스 인수한 게 수소 때문에 그렇대요. 그렇네. 그래서 이게 포인트죠. 자, 인포인을 이용해 로봇 사업을 확장하고 DX, 디지털 전환 시장의 출사표. 건물 자체를 디지털화되고 이거를 뭐 총 관리하는 뭔가 그런 거로 이제 그런 포맷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인공지능 기업과 제조 헬스, 자동차, 그렇죠? 파인그룹은 기존의 로봇 기업과는 다른 전략을 수입, 로봇 제작이 아닌 로봇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죠?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네, 그죠? 지금 우리가 뜨는 거는 다 뭐 감속기니 액추에이터니 뭐 해갖고 다 로봇의 그 제작이죠, 제작. 근데 이 제작된 게 공동으로 묶어주는 이런 로봇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죠? 이런 거를 IS가 되는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짱 회장이 아무래도 주가를 많이 올리시려고 하네. 짱 회장 얼굴 잘 보십시오. 나중에 이런 데 보고 짱 회장 보면 그 모니터 보고 인사 한 번씩 하세요. 이거 나중에 돈이 될 종목들이죠. 자, 어쨌든 간에 마스가 협력 본격화, 함정 MRO 진출 부각되며 동일스럭스 그렇죠? 근데 떻게 보면은 뭐 뭐 대선조선 때문에 가는 거지 마스가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왜냐면 영도정서를 안 팔았어야지 그러면 그죠? 근데 아무리 봐도 대선조선소가 이 마스가에 그런 뭐 이런 뭐, 뭐 아까 뭐 제작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어도 본격적인 주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영도조선을 특히 팔았기 때문에. 대략 한라 IMS가 마스카랑 가까워지는 거고, 동일 스틸럭스와 파인베스트는 로봇 산업으로, 로봇 이 시스템 통합, 이런 쪽으로 에, 아마 엄청난 상승이 나오겠죠. 제가 이거 아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퍼뜨리는 거예요. 이제 막 엄청 매집하고 있더라고. 그죠? 그럼 이제 종목들 볼게요. 그만 볼게요. 원래 이렇게 종목 공부를 하려면 노가다예요, 노가다. 예? 여러분은 내가 뭐 결국 제가 뭐 수출한 것도 없고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여러분이 놀 때 저는 이렇게 토요일 날도 공부하잖아요. 기사 다 찾고. 그죠?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예? 노가다예요, 노가다. 저는 여러분한테 나름대로 엑기스만 주는 건데 이런 걸 안 받아먹는 사람이 많죠. 그죠? 어쨌든 많은 사람이 봐도 안 돼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요 3,000명에서 3,500명 정도가 딱 좋아요. 구독자도. 평균 보는 사람들은 한 200에서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가 돼야죠. 자, 오늘은 좀 제대로 제가 종목 분석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동일스럭스, 파인베스트, 한라 IMC.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예?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가죠. 뭔가 턴어라운드, 주식을 상승하려면 트리거가 있어야 돼, 트리거. 트리거가 다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도 싸잖아. 이제 급등할 겁니다. 자,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동일 스틸럭스. 저는 물려 있어요. 지금 한 6%, 5%, 5% 물려 있습니다. 솔직히 물려 있어요. 자, 근데 끝난 게 444. 444. 뭔가 사라는 것 같지 않나요? 월요일 날 상한가 나올 것 같아요. 월요일, 화요일. 자, 왜 동일 스틸럭스가 상한가 나오냐면, 자, 윗꼬리를 엄청 달면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일으켰죠. 그죠? 그죠? 이렇게 일으켰어요. 이렇게 일으켰는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딴 게 아니에요. 자, 얘가 월봉이 이틀이면 끝나죠. 근데 이틀이면 끝나는데 이렇게 끝나면 뭐야 다음 달에 기대가 없죠. 얘가 요거까지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까지 확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물론 도지로 끝나도 돼 월봉상. 그럼 여기서 얼마 상승 안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요 5일선까지는 이렇게 걸쳐 놓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걸쳐 놓으면 다음 달엔 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잘라서 가든 어쨌든 그죠? 예. 여기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의 N자형 파동입니다. N자형 파동. 여러분 저는 차트도 보고 내용도 공부를 여러분보다 제가 한 두세 배는 더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저런 자료도 만들기 때문에 기사를 100개는 받겠죠.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죠. 시간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 옛날부터 한 1년 전부터 봤죠. 1년 전부터. 자, 간 것도 얼마 없어요. 저는 이제 분명히 요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요때. 크게 상승하기 전까지. 전부터. 그죠? 1년 좀 넘었네. 작년 12월부터 얘기했으니까. 그죠? 자, 동이스트럭스 가죠. 갑니다. 왜 가냐? 첫 번째는 자회사가 대선조선이 한 천억 정도의 뭐 유동성이 들어오겠죠. 그게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되겠죠. 그렇죠? 네. 3일 동안 윗골이 다른 게 이게 딴 이유가 아닙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동일스트럭스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해요. 저는 미리 축하해요. 안 사는 건 여러분들이 뭐 안 산 건 뭐 어쩔 수 없고. 그죠? 애만 데 가 있지 말라고. 돈이 보이는데 왜 안 사? 자, 화인베스틸. 자, 화인베스틸도 이제 로봇 사업이 부각이 조만간 되겠죠. 그죠? 엄청나죠. 인포인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싸네. 그죠? 조정 다 받았네. 얘도 이제 돌릴 때 됐죠. 아마 걔가 가면 얘도 좀 돌려서 최소한 5일선 회복하면 또 가겠죠. 그죠? 얘도 이런 기울기가 있습니다. 이 기울기를 넘어서야 돼, 월봉상.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런 주식도. 화인베스트도 로봇주로 갈 거다. 로봇의 통합 솔루션을 국책 사업도 하고 있고, 그죠? 인포인을 나중에 상장시킬 수도 있겠죠. 지금 로봇 자회사가 잘 나가는 대표적인 게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의 자회사가 로봇 회사가 메타의 로봇손을 납품하기로 했죠.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그 자회사의 그 영향으로 10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죠? 원익홀딩스. 그죠? 몰라요? 공부해 보시고. 자, 파인베스트 역시도 어느 정도 이 로봇 자회사 인포인 때문에 많이 오를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하라고 공부를. 왜 원익홀딩스가 올랐나? 어? 그래야지 다른 종목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주식을 하면서. 그죠? 자, 원익홀딩스 월봉 봐봐, 월봉. 어? 자, 한, 뭐, 3,000원? 자, 3,000원부터 올랐다고 칩시다. 지금 4만 원 됐어, 4만 원. 어? 12배 정도 올렸네. 어? 원익홀딩스. 로버슨 때문에 올린 거, 로버슨. 메타에 납품한다. 어? 대박주들이 막 돌아다녀요. 근데 뭐, 엄한 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유료 회원님들도, 어, 유료 회원님들이 좀 뭐, 요즘 같을 때도 돈을 못 번다면, 왜 못 버냐면, 기존에 물렸던 거를 끌고선 들어와서 그 자신의 기존 종목들이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새로운 거를 사기가 그렇고 조금밖에 못 사요. 돈이 없으니까 물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유료회원님들도 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종목을 다 뭐 이렇게 하고 좀 시세가 나오고 이런 쪽으로 가라고 그러기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반면에 그리고 저도 뭐 100% 간다고 그러지만 한 50%밖에 안 갈 때, 요즘같이 장이 좋을 때 한 50%밖에 안 갑니다. 그런 부담감도 있는데,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주식은 뭐 힘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뭐 원익홀딩스도 이렇게 간 이유가 그거죠.
자, 한라 IMC 역시도 지금 주가가 계속 이렇게 뭔가 기다리고 있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얘도 조만간 이제 발표가 되고, 그래서 얘가 이제 영도조선소를 인수하면 그때는 얘도 그거에 의해서 가겠죠. 그죠? 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 월봉을 봐도 얘도 많이 상승했죠. 여기서 이제 튀려고 그러죠. 그죠? 여기서 이제 튀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5일선 위에서. 조만간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얘는 굉장히 마스가 그거에 들어가는 거죠. 영도조선소를 얻음으로써. 그죠? 그리고 올해 보시면은, 에, 단기 순이익 보시면, 이게 다른 게 있네. 잠깐만요. 한라 IMC 단기 순이익. 최근 실적을 보면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되죠. 어쨌든 간에 단기 순이익이 거의 작년에 137억이었는데 올해 이제 두 배가 좀 넘게 상승했죠. 그래서 얘는 뭐죠? 역시 실적도 좋아요. 지금 보면. 실적도 좋습니다. 얘도 이제 마스가 본격적으로 갈 때 이제 얘가 갈 확률이 높습니다. 얘는 시총이 일단 3천억이 되네요. 그죠? 그래도 뭐 한 두 배 이상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최소한. 많이 가면 1조도 갈 수 있겠죠. 앞으로 해군 MRO 마스카 사업을 받아들인다면 영도조선소 인수는 얘한테는 긍정적이죠. 그렇습니다. 자, 큐로셀도 이제 허가가 이틀 안에 나오기로 돼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나올 수도 있으니 좀 기대를 해봅시다. 약간은 뭐 도지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만 딱 걸치고 쭉 나오면 되죠. 네, 큐로셀도 뭐 일봉만 망가졌지. 뭐 주봉이나 주봉도 오일선 깼네. 월봉은 아직도 건전하고요. 다음 주에 좀 살려서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큐로셀 역시도 이제 뭐 늦어지면 1월 초긴 한데 이틀 안에 또 나오면 또 8만 원 정도는 무난히 증권사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 정도 하겠죠. 뭐 큐로셀에 대한 것도 뭐 분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분석한 거를 뭐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는데 그걸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길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분석이 끝났는데 이전에 많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뭐 신약이 나오면 뭐 가겠다. 그 다음에 추후에 또 모멘텀들이 있는데 그때까지 버틸 거냐 아니면은 중간에 뭐 수익이 한 두 배 나면 뭐 나갈 거냐 이런 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죠. 어쨌든 저도 뭐 비싸게 샀는데 3만 9천 원에 저도 들어갔고 더 싸게 들어간 사람들은 뭐 2만 8, 9천 원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최소한 제가 2만 8천 원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5만 원 근처 갔을 때도 안 팔았고요. 7만 5천 원, 8만 원대쯤 팔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모멘텀이 그 외에도 있어서 10만 원 이상 갈 수도 있는데요. 그거 좀 생각해 보고요. 플러스에 뭐 간단하게 뭐 상한가 한 두 방 정도, 뭐 그 정도 이상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있어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STO의 대표적인 주식이죠. 얘가 아직 5일선을 해보고 못했네. 월봉도 그렇죠. 물론 이제 며칠만 상승해서 이렇게 5일선만 이렇게 올라도 돼요. 보죠, 어쨌든 분위기를. 네, 아직까지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번 달이 끝나지도 않았고요. 이번 달 어쨌든 월봉이 이런 대표적인 STO 주식이 5일선을 회복해야지만 1월 달부터 이제 시세가 계속 날 겁니다. 시세가 쭉쭉쭉 그죠? STO 주식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틀 동안 뭐 상한가는 아니래도 한 20%만 상승해도 차트가 완전 좋아지죠. 한번 기대해 보시고 또 안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핑거도 보고 몇 개 더 보면 확실해지겠죠. 자, 연말까지 이제 필리버스터를 합의를 보고 통과를 할지. 얘도 일본 아웃
일봉은 5일선 떨어졌고 역시 월봉도 떨어졌죠. 네, 얘 역시도 이렇게 올라가기만을 기다려야죠. 그죠? 월봉이. 또 하나 더 보죠. 자, 서울 옥션 다운 요즘 잘 나갔었는데 오일선을 또 밀어버렸죠. 월봉 보면 그죠? 얘도 아직은 다 이렇습니다. 매달려 있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오일선에. 그래야지 1월 달에 시세가 나온다. 그러니까 법이 통과가 이틀 동안 되기를 바라고요. 안 되면 1월 달도 그냥 뭐 1월 달에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뭐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 과연 이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한 말을 안 지키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들어갈 기회를 계속 보는데요. 우선은 통과돼서 뭐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통과가 되면. 그럼 그때쯤 뭐 어쨌든 좀 가격이 올라간 상태 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또 들어가기는 또 약간은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기다리시는 분들은 더 기다리시기 바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지키지 않는 약속입니다. 네, 우주 항공주 중에서는 제가 이 제노코가 좀 많이 빠져 있고 또 나노팀과 서남이라는 주식도 있어요. 제가 그때 한 7가지 종목 얘기하면서 한 두 종목을 뺐네요. 서남하고 나노팀. 결국 그래서 우주항공주도 한 9주, 10주 되는 것 같아요. 9주, 그러니까 9종목, 10종목이 되는 것 같고 제노코는 역시 예상대로 이 뭐야 차트가 많이 빠져 있었는데 차트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올라가면서 5일선을 타고 가죠. 모르죠. 또 한번 쭉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또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제노코는 많이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제노코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죠? 다음 달에 더 좋겠네요. 제노코는 다음 달에 좀 큰 상승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달에 할 거 없으면 우주항공주 중에서 이 제노코를 하십시오. 제노코도 많이 가게 생겼어요. 자, 우주항공주도 하나 해봤고요. 로봇주도 많이 뽑아놨는데요. 뭐 DIC 하나 해보겠습니다. DIC 하나 해보죠. 자, DIC 하나 해보겠습니다. DIC 차트를 보죠. 1번. 얘도 이제 재상승을 하려고 그러죠. 뭐 어쨌든 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21선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또 빠졌다가 뭐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든 간에 그죠? 어쨌든 간에 1월, 12월 달에는 좀 큰 상승이 안 나올 것 같지만 1월 달에는 좀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유는 12월 달에는 좀 차트를 만드는 것 같고 더 이상 상승 안 시키고 여기 월봉을 보시면 이해되는 게 윗꼬리를 좀 달 것 같습니다. 윗꼬리를 좀 다른 다음에 12월 달, 1월 달에 뭐 좀 빠지면서 뭐 이런 식의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서 DIC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감속기 로봇 얘가 원래 그 뭐야 전기차나 뭐 여러 그 현대 기아차 그런데 이제 감속기 자동차용 감속기를 납품을 해서 기술력이 있죠. 자동차용 감속기. 그래서 이제 감속기를 뭐 좀 좋은 걸로 이제 개발을 해서 내년 1월에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아마 뭐 더 로봇주로서 그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뭐 지주사 같이 사업을 여러 개 합니다. 폐플라스틱 뭐 해중화 사업부터 전기 그 농업용 전기 자율주행 차부터 또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 그 2차 전지죠. 그런 것도 엄청 많은 사업을 해요. 그래서 DIC는 자동차 매출도 뭐 거의 뭐 1조가 좀 안 되죠. 8천억? 이 정도 나올 정도로 중견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대하고 기아차의 1차 벤더예요. 오랜 기간. 그래서 이제 그 로봇 감속기나 이런 쪽으로 이제 로봇 쪽으로 진출하면서 부품 쪽으로 얘가 이제 시세를 봤는데 이제 그 결과물이 또 1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로봇 쪽으로 아마 다음 달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발표를 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 좀 주가가 빠지겠죠. 한 달 정도만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다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했어요. 동일스트럭스하고 화인베스트라고 한라 IMC를 좀 분석해 드리면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목을 분석할 때는 좀 그렇게 좀 꾸준히 모아서 하셔갖고 조금은 뭐 실수를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종목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좀 시간 있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